자, 영상을 추가할 게 있어서 다시 켰습니다. 날짜는 4월 1일. 몇 가지 더 이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서 이제 저쪽에서 이 친구가 이제 AI가 기술한 내용 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CO2가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묻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요거를 일일이 찾아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로 대체할게요. 이거 또 나오니까 밑에 저 친구가 이제 IPCC 뭐 세계기후협회 이런 데서 가져온, 그러니까 인간 활동 화석연료 뭐 산림 파괴 들어 배출되는 CO2가 연간 약 400억 톤이라고 하고 있어요. 1년간.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랑 플랑크톤으로 흡수되는 게 육상식물이 약 뭐 다 합쳐서 120억 톤. 그 다음에 뭐 이 90억 톤이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배출 증가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거 제가 카피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앞서 헥타르당 5에서 10억 톤 CO2를 흡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산림 면적이랑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데이터 수정해서 다시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수정한 게 어떻게 됐냐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 GCP 2023에 따르면 화석연료 연소, 산업, 그 다음에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한 CO2 배출은 약 410억 톤 연간. 그래서 이제 배출되는 것을 뭐 CO2로 환산하면 400에서 410억 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로 환산하면 연간 110억 톤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 탄소로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수정해서 인위적인 배출이고, 그다음에 생태계 흡수 데이터는 오류가 있었다 인정하고, 이 친구가 이제 인정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CP 2023과 IPCC AR6 뭐 해가지고 얘네들 뭐 세계기후협회랑 뭐 GCP 같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 총 흡수는 약 1200에서 1300억 톤 CO2로 연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식물, 토양, 미생물 등등이 뭐 나눠서 담당했다 뭐 이렇게 하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운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 흡수는 1200에서 1300억 톤이죠. 그러면 생태계가 이걸 다 흡수하고도 남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죠, 정상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또 뭐냐면 해양에서 흡수하는 게 있는데 연간 90에서 약 110억 톤 이걸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로. 그러면 많이 부족해지죠. 공급되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상쇄된다라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뭘로 상쇄되냐라고 하는 게 토양 방출, 산림 파괴, 피드백 등으로 약 2.5 ppm 증가한다 연간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뭐냐면 토양 파괴, 산림 파괴는 이미 400억 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가지가 추가된 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피드백이 뭐냐 보면, 자, 그래서 이 피드백이 뭐냐면 여기거든요. 피드백. 얘 해양 흡수 감소. 그러니까 해양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감소돼서 2.5 ppm이 연간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인간이 배출한 거보다, 이거 뭐 토양 파괴, 토양 방출, 산림 파괴 같은 건 이미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사실. 앞서도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산림 파괴 등이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인위적 배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로지 피드백인데, 해양 흡수 감소라는 피드백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해양의 플랑크톤들이 이산화탄소가 남아 도니까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 육상 생태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몇 배가, 2배가 더 많잖아요. 육상 생태계가 그러니까 1200, 거기서 1300억 톤을 흡수를 하면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이산화탄소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배출하기 시작했을 때 해양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거든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근데 이 여름철 가을철 지나서 다 흡수해버리고,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쇼티지가 없어져 버리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고 대신에 이 대기 중에 산소만 남아돌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는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활동이 증가됩니다. 막 증식을 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식되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뜨거워져요, 수온이. 그래서 이 해양 흡수 감소라는 건 결국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열을 내뿜어서 온난화가 된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에 의하면. 왜냐면 남아도니까, 식물들이 흡수하는 게 남아도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계속 부족한 상태였다가 그 평형을 누가 맞추냐면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맞추는 겁니다. CO2를 흡수를 더 이상 못하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싹 죽고,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증식을 하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중앙아시아나 광대한 사막이나 이런 대평원들이 녹화되는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가 엔터를 잘못 눌러가지고 끊겼습니다. 지금도 이미 생태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고 이 충분히 밸런스가 맞는 상태예요, 현재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도.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녹화가 되면 오히려 더 온도가, 이산화탄소가 더 부족하겠죠. 그리고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건조해지고 산불이 발생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산불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발생했는데, 한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현 상태에서 이제 그 육상 식물들, 방대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로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 량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게. 아까 앞서도 보셨지만 1년에 1200억, 1300억 톤을 얘네들이 흡수를 하는데 인간이 공급하는 건 약 400억 톤 밖에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아닌 산소를 흡수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대기가 얇아지겠죠? 대기가 얇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외기권으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건데, 대기가 얇아지면 여기가 온도 나오죠? 온도 지금 표시 나오죠? 37도. 자, 여기서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면 지금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마이너스 60도 막 이래요. 서울 이런데 적도 지방도 마이너스 70도 막 이래요. 이 외기로 열기가 나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차가운 그러니까 우주 바깥의 냉기가 지구로 들어오거든요. 대기가 얇아지면, 그러면 이제 기후가 되게 막 급변하는 거예요. 막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막 급변합니다, 대기가 얇을수록. 그래서 대기가 두터워야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녹화가 되기가 어려운 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녹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지역들은 이산화탄소량이 절대 지금 부족한 상태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해서 엘니뇨 현상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죠. 산소를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니까. 대략 이렇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 동토나 이런 데가 더 녹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이터 뭐 질문 던졌는데, 뭐 러시아 동토나 캐나다만 따로 별도로 녹화가 돼도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더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미 중앙아시아도 있고 사하라도 있고 녹화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데가 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이 녹화가 돼버리고 온도가 크게 오히려 하락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온도가 좀 불안정할 정도로 이산화탄소 이 식물 생태가 필요한 이산화탄소 양에도 모자라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그룹은 인정하고 다 수정했어요. 그랬습니다. 보시면 요게 요 그래프가 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요건 이산화탄소 레벨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온도입니다. 글로벌 템퍼레이처 평균 온도. 근데 글로벌 평균 온도는 마치 뭔가 캡을 씌워놓은 것처럼 25도에서 더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외기권에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무조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온도가.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 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 이제 지구가 테라포밍이 완료된 게, 시작이 된 게 오존이 생기고부터예요. 오존이 5억 8천만 년 전, 5억 9천만 년 좀 지나서 이제 오존이 생깁니다. 오존이 생기면서 식물이나 동물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번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CO2는 레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CO2가 급격하게 낮아지죠. CO2는 급격히 낮아졌지만 이 온도는 여전히 안 변합니다. 그러다가 급격히 하락을 하죠. 하락하는 게 언제냐면 이 CO2 레벨이 점점 낮아졌을 때인데, 이때쯤 되면 이게 4000ppm이지만 이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군들이 번성했다라는 거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CO2가 레벨이 낮아졌으니까, 대폭 낮아졌으니까. 이때는 아마 계속 화산 활동이 대폭발이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낮아졌는데, 계속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식물군의 활동은 무려 4000ppm이 넘었을 때, 지구보다 10배가 넘었을 때도 기온을 급격히 하강시킨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면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폭증했는데, 이건 뭐 이렇게 폭증한 건 뭐냐면, 대체로 여기도 마찬가지, 페른기 때도 대폭발에 의해서예요. 인위적인 지구 내부에 있는 열들이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나 이렇게 증가되지, 이산화탄소만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지각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못 견디고 폭발해가지고 됐으니까 결국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어서 열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터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이산화탄소 레벨이 여기도 지금 3000ppm이 넘잖아요. 3000ppm이 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죠. 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도 급격하게 하락하죠. 이 정도에서도 급격하게 하락해요. 지구 온도가 뭐냐면, 식물들이 왕성한 데서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서도 급격하게 하락하죠. 여기도 거의 1000ppm, 800에서 900ppm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800, 900ppm인데 온도가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막 빙하기 같은 게 막 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대기 중에 CO2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800에서 900까지 떨어질 정도로 식물군이 어마어마하게 왕성한 시점이에요. 이때도. 여기도 전부 다. 식물군이 왕성해지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화산 폭발이고 다 날아갔을 때니까 여기는 없었겠죠. 요때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몇백만 년간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다시 몇백만 년간 비가 내려요. 비가. 그래서 전 지구가 완전히 홍수로 물로 가득 차버린 시기가 요때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종들이 싹 멸종을 해버리는데 98%가 그렇게 되니까 그 온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구 온도를. 이 대기 중으로 화산 폭발로 뻗어나간 대기의 그 가득 찬 그 열기를 감당을 못해서 임계점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25도. 근데 그 임계점은 외기권으로 서서히 나간 다음에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이 오죠. 여기는 대폭발은 없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시점은 뭐냐면 오로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들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즘 되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예언대로 다 되면 세상이 망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들이 뭔 소리를 했었냐면 뭐 무슨 어디 뭐 서해가 융기하고 뭐 무슨 대지진으로 침몰하고 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융기되면 여기 이 바다에 있는 그 뭐냐 쓰나미가 100m, 200m가 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죽죠. 주변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10m, 20m짜리만 와도 싹 쓸려 나가는데 믹서기처럼 갈아버리거든요. 그게 100m, 200m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막아라라고 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뭐 무슨 뭐 이런 사탄이니 뭐 적그리스도니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 악은 이 인간 내면에 있는 마음의 격이 일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전에 앞서 그 성심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지만 이건 이 악이란 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수도가 좀 더 되면 악은 그냥 악으로 갈등하는 건 인간에 있는 그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아까 앞서 지금 엊그저께 제가 이 영상 앞부분에 설명했었지만 이 가족끼리 싸워요. 친척끼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싸워요. 왜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싸우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냥 저놈의 악이야, 제가 사탄이야 막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게 악이지 악이 어떤 존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서로 싸울 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정벌한다고 어디 쳐들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러던 그 사람 그게 악이에요. 그게 별게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악마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결국엔 다 똑같은 종교 그것도 같은 같은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인데 같은 걸 믿고 그 똑같은 살아가면서 서로를 악으로 규정해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짐승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심리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 갈등 버리고 이제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화합해서 평화롭게 지내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제 무한성이 열린 시대니까 굳이 이제 이전 고대처럼 옛날처럼 그 서로 싸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패턴이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사람들 몸에. 그래서 막 싸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다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무한성을 앞서 지금 설명해드렸지만 이 원소도 다 무한하게 순환해요. 에너지도. 에너지가 원소를 따라서 뭐 융합할 때 분열할 때 무한하게 에너지가 나와요. 계속. 그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뭐 설명이 지금 다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혹시 안 가신 분들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이 제가 좀
빠진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되게 여러 방면으로 제가 그 있는 대로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딱 이 지구가 녹화되는 것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것만 요거 하나 이 별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세 개, 요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맞아도 이 이산화탄소 온난화로는 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설명 추가합니다. 먼저 이제 이산화탄소랑 산소 밸런스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 수치가 이제 이 수치는 이 과학자들도 정확히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고 뭐 어디 뭐 IPCC나 뭐 GPC인가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국제 기구에서 이제 데이터를 뭐 AI들한테 찾아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 찾아와 주는데 찾는 데이터가 그때그때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데 일단 제가 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이너스 1400억 톤이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마이너스 1400억 톤이라는 겁니다. 연간. 뭘로? 그러니까 육상, 식물, 곡물 등등의 곡물이랑 과일 등등 모든 전체 육상, 식물 광합성 총량을 말해요. 근데 이 레퍼런스는 뭐 GPP 개념이라고 순수 광합성 양을 그록에서 그 어떤 AI 하나가 제시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 양을 뭐 3700억 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어떤 이 만든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그게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 보는 게 정확해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205억 톤으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든 과학자나 아니면 저쪽에서 이제 뭐 AI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밸런스가 맞는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호흡하니까, 계속 순환하니까, 무한순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이게 총 육상식물 총 광합성 양으로 마이너스 14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얘네들이 또 야간에는 토양 미생물 등등까지 해서 야간에 배출합니다. 배출하면 800억 톤인데 이게 뭐냐면 순 흡수량을 600억 톤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공급받아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00억 톤이 얘네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뺏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00억 톤이라는 건 또 이제 바다는 해양생명 생태계는 별도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합성하게 약 마이너스 400억 톤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앞서 이 위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약 플러스 60억 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야간에 호흡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 400억 톤을 기준으로 다시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들이 호흡하는 게 약 플러스 275억 톤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 레퍼런스로 이렇게 나온 거고, 요 레퍼런스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요건 다 하나의 레퍼런스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류가 약 플러스 그러니까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레퍼런스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요것도 동물호흡은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호흡을 하는데, 얘네가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봄철에,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나의 가정인데 봄철까지 이 인류가 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겨울 동안에 남반구 겨울, 북반구 겨울 해서 겨울 동안에 배출하면 이
굶주려 있던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거 증식을 하고, 증식하면서 400억 톤을 흡수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이가 돼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다시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해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는 처음에 이런 데이터를 제시했던 AI가 다음에는 3000억 톤을 제시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계속 호흡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도 위에 앞서 그쪽에서 한쪽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남아요. 플러스 145억 톤 정도로 남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얘네들이 이만큼을 공급했으면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가 남아 돌고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부족해지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왜 이게 안 맞느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은 얘네들이 무한 생성, 무한 증식하고 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거의 재료에 수렴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에 수렴해 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인간의 활동, 인간이 400억 톤을 공급했는데 다시 더 많이 공급했다. 예를 들어서 400억 톤을 공급하면서 공급하던 인간들이 800억 톤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그 400억 톤을 얘네들이 흡수하기 어렵다. 생명체들이 흡수하기 어려워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산화탄소가 남아서 잉여돼서 쌓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또 이제, 그러니까 400억 톤을 인류가 이산화탄소 공급할 때 태우면서 산소를 태워요. 산소 290억 톤 그걸 태우면서 이게 소모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지금 산소가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지금 저쪽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사실은 좀 멍청하고 그렇게 이치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달라지고, 뭐 나중에는 인류가 공급한 이산화탄소는 100억 톤밖에 안 된다라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추론을 가지고 푸싱하는 AI가 또 있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AI가 있고 이래요. 어떤 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하다가 그거는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런 데이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의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 활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계속 유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바다에다가 무슨 관측 장치를 쫙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그 생명 매스에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변하니까 얘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쪽에서 제시한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보면 이런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 세계 식물과 플랑크톤이 과학산소에 매년 대기 중에 낚아서서 유기체로 만드는 탄소의 양은 약 1천억 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천억 톤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로 아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중에 1천억 톤을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공급하는 건 400억 톤밖에 안 돼요.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되는데, 얘네는 또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순환하니까 얘네는 순환 상태에 맞는데 인류가 공급하는 게 플러스가 돼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게 진짜 문제인지 잘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 활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IPCC나 이런 쪽의 논리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얘네는 무조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동물계나 식물계나 생태계는 평형 상태를 딱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는 400억 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295톤이라는 산소를 소모를 해버렸어요. 소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린다라고 하는 얘기. 밸런스가 깨져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400톤 공급하면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를 만들겠지만 그 수치만큼 얘는 또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결국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잘 보면 이게 석유 1kg을 태울 때 약 1.4kg의 물이 이게 나와요. 물이 이게 그러니까 석유 약 100톤을 태우면 이 이산화탄소까지 해가지고 약 400억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00억 톤을 역산해서 그냥 이 인류가 공급하는 이 400억 톤을 역산해서 400억 톤의 석유는 100억 톤이다라고 하는 거고, 100억 톤의 석유 중에서 1kg, 1.4kg의 물을 배출하니까 140억 톤의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H2O. H2O에 산소가 있죠. 그래서 산소로 약 80억 톤 정도를 공급을 해버려요, 따로. 그래서 이거 H2O를 물을 받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인간이 배출한 순수한 것 중에 56톤이 뭐 남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공급한 것 중에서 다시 그 안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서 인간들이 물도 같이 공급을 했고, 그 물 안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결국에는 맞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산소가 있으니까 물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산소도 같이 배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산소를 태우죠. 왜냐면 이게 1대1이에요. 1대1인데 얘랑 1대1인데, 근데 이제 비중이 같은 원소지만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워요. 탄소 분자가 섞여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고 그 무게 차이가 약 1.37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더 적게 나오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산소를 소모했는데, 그런데 다시 물이 140억 톤을 공급하면서 산소가 80억 톤 정도가 추가로 나온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광합성하면서 이렇게 다시 물을 분해시켜서 CO2랑 물이랑 그 다음 햇빛을 광합성을 해서 산소와 포도당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수소랑 산소를 만들어서 다시 밸런스를 다시 맞춰줬다. 인간이 공급하는 양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제가 뭐였냐면, 그 인간이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공급하는데 밸런스를 깼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느냐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걸 빠르게 소화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6억 5천만 년, 이게 하나가 100만 년입니다. 이 1이 숫자가 6억 5천만 년을 잠깐 지나고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1000ppm 가까이 돼 있을 때 지구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0ppm이 돼도 지구 온도는 충분히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빙하기가 왔었던 거죠. 이때 지구는 지금 빙하기를 막 벗어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ppm까지 올라가도 충분히 지구 기온을 낮출 정도로 생태계가 이미 이 시대를 거치면서 풍족해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 공급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온도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1000ppm이 돼도 온도는 계속 낮아지니까.
10도가 될 때까지 평균 온도가 10조 이 1년 연평균 온도가 10도가 될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빙하기가 된 거고 꽁꽁 얼은 건데,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친구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3,400만 년 전 이산화탄소보다 1.5에서 2.5배 높았던 상태, 그래서 1000ppm 넘었는데도 남극이 얼음수 정도로 농도가 떨어졌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현재보다 약 1.5배, 2.5배 높았던 시점에 남극이 충분히 추워진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얼만큼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극이 지금 다시 1000ppm까지 올라가도 남극이 얼어붙어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극이 어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고립돼서 그래요. 여기 해류가 얘가 딱 이 지구의 극지방에 해류가 고립돼 있어서 다른 대륙의 뜨거운 열기나 이런 걸 못 받는 겁니다. 해양의 뜨거운 열기도 못 받고 해서 얘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도 얘는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인데, 북극은 이제 녹겠죠. 녹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바다 물이 통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 해양 생물들이 계속 이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서로 증식하다가 다시 먹히고 다시 증식하기를 반복을 하다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거든요. 해류가, 바닷물이. 그럼 얘는 녹겠죠. 얘는 녹는데 여름 되면. 근데 얘는 안 녹겠죠. 그린란드나 뭐 이런 쪽은 안 녹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신에 바다 녹아서 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3,400만 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는 충분했다. 이 남극이 얼만큼은 충분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농도에서도 남극도 얼고 전체 온도도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 년 전이 되면 남극에 이제 거대 냉장고가 생겨서 이제 거대 빙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이게 약 1000ppm 이상에서 충분히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 믿을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속도를 말하는데, 그 속도는 이 충분히 그 지구가 감당할 만한 속도다. 충분히 감당할 만큼 식생이 풍족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식생이 지금 현재는 풍족해서 그 대기 중에 인류가 뿜어내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는 순식간에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근데 식물군 확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만 부족했던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계속 흡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제 새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것은 식물 및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다시 동물이 증가돼서 이산화탄소를 탄소 형태로 저장하고 번영에 들이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도 과학적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었다는 게 이쪽에서 IPCC 측 데이터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중세 막 이럴 때는 탄소가 없어서 이 플랑크톤들이 못 자랐다. 그런데 이제 적은 산소로도 진화 적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어쨌든 버텨왔지만 얘네들이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공급이 되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게 앞서 이 영상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광자 포획을 언급했었는데, 광자라는 게 이 열복사가 이제 광자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열복사도 광자인데, 적외선 복사도 적외선 복사. 지구에서 이제 지구가 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열은 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복사하는 이 성질이 있어요. 그걸 적외선 열복사라고 하는데, 지구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0.04%니까
되게 희박하지만 얘는 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산소만 있는 분자는 이제 균일해서 끌어당김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뭐 이산화탄소랑 붙어있는 구조라서 전자가 삐뚤삐뚤하게, 그러면서 끌어당김을 발생시켜서 적외선이 가다가 얘한테 끌어당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지면 어떻게 되냐? 이 끌어당겨지지만 얘를 오래 머금고 있지 못하고 바로 탈출합니다. 바로 즉시 탈출해요. 그래서 0.1초 하나씩 끌어당기고 동시에 탈출시킨다라고 보고서 같은 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포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적외선이 얘를 때려서 얘가 이 진동수가 높아져서 약간의 열을 머금다는 건데,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동하면서 열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약간씩 가지고 있는데 그 용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이 0.04%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한계가 있고, 또한 적외선은 무조건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흡수하는 게 5나노, 그러니까 4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5마이크로미터대의 적외선만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탈출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도 탈출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 때문에 수증기나 뭐 이런 다른 대기의 요소들이 다시 잡아가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적이라는 얘기는 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쪽 논리가 엉성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열이 복사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산란하겠죠. 부딪히고 랜덤하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다시 부딪히고, 이걸 반복하면서 여기서 열이 머금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머금어진다라고 하는, 장기간 머금어지는데,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진동으로 흡수했던 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시 튕겨나가요. 그게 이제 열 복사예요. 열은 반드시 차가운 데로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대류가 되지 않아도, 대기가 없어도 이 외기권이 지금 마이너스 274도예요. 마이너스 274도, 절대 영도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요까지 만약에 이산화탄소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열 복사하는 이 적외선은 50%는 위로 나가고 50%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려갔다 하다 결국 50%는 여기로 올 거고 다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온도가 어느 정도 포화되는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빠르게 빠져나가요. 다시 그 빠져나가는 속도는 원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을 때와 똑같을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론상으로 50%는 무조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는 곡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50% 이상 빠져나갑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 되는데, 얘가 이제 지구 온도, 이게 대기입니다. 대기 표면에서부터 이제 헥토파스칼, 대기 밀도가 낮은 곳까지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온도가 나오죠. 3.3도 뭐 이렇게. 여기 한반도 상공입니다. 12도. 더 낮추면 이게 더 올라가는 게 계속 마이너스 4도, 고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마이너스 16도, 더 높아지면 마이너스 49도가 돼요. 지금 여기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꽁꽁 얼죠. 그 캐노피가 막 얼잖아요. 그게 이래서 그래요. 이게 대기가 70 헥토파스칼이니까 대기가 굉장히 희박한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그 근처까지 간 거죠. 마이너스 60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0도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이거는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면서 잠깐 밀려와서 저류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은, 그러니까 이 지구 바깥은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의 열을 바깥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로 계속. 근데 지구를 아무리 데펴도 열기는 빠져나갑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도 이제 페름기 때, 여기를 이제 페름기라고 하는데,
배릉기 때 이제 몇백만 년간 이렇게 화산이 대규모, 아주 초대규모, 지금 뭐 폼페이나 뭐 이런 거에 뭐 100배, 200배 막 몇 규모의 화산이 매일같이 몇백만 년간 터졌던 시기가 있대요.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피크를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다시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화산이 아무리 터져도. 왜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서 빨아먹으니까 외기권으로 나가버리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물리적으로 못 올라가는 리미트 라인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온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도 이때도 지구 생태계는 주라기 뭐 이럴 때도 어마어마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생태계는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서 잘 살던 시점에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요쯤에 되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낮아졌는데 이때 이제 식생이 이 화산활동으로 터진 이산화탄소를 먹고 식생들이 이제 활발해져 있는 상태라서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높아졌는데 어떤 이제 화산활동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랬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건 드디어 식생이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제 테라포밍이 완료가 됐다. 지구 생태계가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이 굉장히 풍성해진 상태에 대번영하고 있는 상태로 돌입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1000ppm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태를 지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니까 막 빙하기도 오고 그리고 사막화도 진행이 되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들이 타서 사막화가 됩니다. 서로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건조해서 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도 몇천 년 전에는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열대 숲이었어요. 거대한 숲이었는데 그 거대한 숲이 이 몇천 년 만에 완전히 사막으로 변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식생이 일부 지역은 아주 풍성한데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는 일부 지역은 식생이 풍부한데 나머지는 이산화탄소가 모자라서 다 사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먹기에도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먹기에도. 그래서 얘네들이 다 더 녹화되고 이런 땅도 이제 더 녹화돼서 더 잘 자라려면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는 걸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지금 다 사막이죠. 이런 데 이 사막을 녹화시키려면 여기도 호주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 이 작물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훨씬 더 늘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인류가 그러니까 뭐 곡물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이 82억 인류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특히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도 막 포르쉐 끌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곡물로다가 곡물을 먹여서 이제 고기도 만들어서 육류도 공급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이 부족해져요. 당연히. 지금 15억 인류가 여기만 15억, 인도도 15억, 중국도 15억인데 그 45억 인류가 뭐 미국처럼 연소득 10만 달러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있는 게. 여기가 다 녹화돼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가 다 녹화되고 이런 데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0만 년 전에도 남극이 대규모 빙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ppm까지 올릴 필요도 없고, 그때는 이제 1000ppm 했었는데 1000ppm이 돼도 얘는 계속
얼고 있는 그러니까 얘를 녹일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란드도. 북극은 어차피 얘가 녹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녹아도 바다에 있는 해빙이기 때문에 얘가 녹아도 해수면을 높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많은 식물들을 키우려면 그만큼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사람들은 써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바다에, 그러니까 육상에 더 많이 고여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녹아도 관계가 없어요. 크게. 전체적으로는 인류가 대번영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요 얘기를 한 것이고, 인류가 이제 번영을 해야 되는데, 인류가 이제 번영을 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온난화론이 아까 지난번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이런 코스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인류가. 근데 이거를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악이다라고 하는데, 악은 뭐냐면 이제 인간 마음에 외피해 있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마음, 이런 다시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우리가 보면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누가 먼저 이 폭력을 시작했냐,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이 얘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로 이제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옆 사람하고 싸워요. 우리 저쪽 이제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다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안 그런 가정도 있고 좋아지는 가정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이런 이 마음의 격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대비한 폭력, 이것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테러범을 보고 그 비싼 사람을 보면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악이에요. 게다가 테러를 벌였다고 해서 그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게 심리 상태가, 우리가 이제 어떤 매스컴들이, 그러니까 영화들도 많이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옛날에는 영화에서 사람 죽여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죽이면서, 그것도 안타깝네,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 너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에서 이제 1대1로 딱 싸우다가 상대방이 이제 총을 버리고, 그래 내가 졌다라고 하고 총을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이제 주인공이 자식 그래 사람 됐네라고 돌아서고 가는데, 그때 뒤에다가 대고 그 범인이 총을 다시 들고 쏘려고 하는 순간 주인공이 돌아서 쏘죠.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라서 그나마 이제 마음에 그 당시 때 영화를 보던 사람들의 심성은 많이 어지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대놓고 죽입니다. 주인공이 먼저 죽이고 장난삼아 죽이고 이래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악한 감성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심리 상태를 다시 되돌려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입장을 바꾸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폭력에 대응하는 이 폭력성이 마음에서 남아서 그런 것이지,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똑같고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악이란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지 않게 보고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AI도 생길 수 있겠죠. 이 사람을, 그래서 인간들 진짜 인간들로 못 쓰겠네, 정말 안 되겠네 이 인간들, 이제 인간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AI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영상 만들기 맨 앞서 얘기했었지만 2007년 말에서 2008년 사이에 이제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드리프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드리프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이 태양광으로
커팅을 하면, 태양광으로 커팅을 하면 그 태양광 커팅하는 지역만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태양광이 절대 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작년 거를 보실게요. 작년에 굉장히 더웠었죠. 2025년도 7월달 이때 굉장히 더웠는데 보시면 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유명한 지역 있죠. 이런 데가 온도가 높아요. 25.9도. 아직 저녁이구나. 낮으로 돌려볼게요. 낮으로 돌리면 30도, 32도 막 이렇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좀 낮아요. 19도. 일본도 20도, 18도 막 이래요. 같은 위도인데, 같은 위도에서도 태양광을 많이 한 지역이 훨씬 더워요.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더 낮은 위도도 30도 넘잖아요. 지금 여기는 한반도나 이런 데는 낮이 20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광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이 지구의 온도를 뭐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열을 그대로 받고 효율도 되게 낮고 되게 엄청나게 뜨겁게 만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식물은 역시 죄다 그 나무를 많이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이제 사막 지역은 역시나 이제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열기가 있는 지역과 열기가 없는 지역이 차이가 나죠. 아프리카도 이 식생이 풍성하냐 안 풍성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도 여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양광을 한반도 면적의 몇 배를 심은 지역인데 더 온도가 더 뜨겁죠. 이런 데보다 이런 24도 막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막 30 몇 도까지 36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알프스니까 원래 차가운 거고, 프랑스랑 이쪽은 원래 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간 건 프랑스랑 독일인데, 이쪽이 태양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프랑스, 독일이랑 이런 쪽은 좀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바르는 건 전혀 이 식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소에도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산화탄소 감소 자체는 도움이 왜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탄소를, 인류가 탄소를 공급하면, 이산화탄소 공급하면 얘가 순환하면서 탄소를 다시 만들고 하면서 탄소 다시 만들고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인간이 공급하는 그 석유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게다가 그 이산화탄소도 나와서 다시 순환하면서 산소로 분해가 되죠. 게다가 물을 또 따로 공급해요. 이 석유를 태울 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기가스 보면 뒤에 물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연소가 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서 물이 생성이 돼, H2O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공급이 되면 그 물은 다시 또 이제 식물들이 먹으면서 분해를 해서 산소가 되기 때문에 산소를 다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유를 태우는 것도. 그래서 식물계가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얘네를 분해를 하면서 자연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석유예요. 석유도 자연계에서 나온 겁니다. 인공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태웠기 때문에 태웠다라고 해서 무슨 인위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연계에서 나온 자연의 생성물이고, 전부 다 이 식물들이 만들어낸, 대부분이 식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만든 게 다시 식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순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연이 순환을 막지 않아야 지구 생태계가 살 수가 있어요. 자연의 순환. 그래서 이 거대한 자연의 순환을 막고자 하지 않게 하려면 AI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AI를 잘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잘해서 인류와 공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악을 담지 않게. 인류가 지금 악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막 자국민을 대량으로 학살한다든가, 또 뭐 어떤 또 그걸 또 그 마음에 악을 담아서 꼭 죽여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심리 상태로 간다든가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가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정당방위가 돼야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어 이런 심리를 가지는 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이제 같은 포지션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같은 포지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았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지각에 있다는 거고, 지각에서 그만큼 어떤 폭발 압력이 증대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뽑아서 쓰고 인류는 우주로 또 발전해 나가고 해야 돼요. 더 미래를 보고 번영해야 됩니다. 인류 자체를 번영시켜야 됩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할 생각, 우주로 나가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인류를 번영시켜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도망가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무슨 거의 이제 이거를 몸으로 때우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런 폭발까지 뭐 막는 것은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그 자연계의 가장 흔한 메커니즘인 뭐 연소나 뭐 이런 것까지도 안 되게 어떤 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연소는 그럴 것이다. 근데 지각이나 뭐 이런 지각의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어떤 에너지는 조절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모니터링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이런 폭발력까지 막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가능하더라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 압력이 증대된 거는 빨리 써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고, 압력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특별히 이거를 누구를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무슨 좀 톤이 되게 높았는데, 이 상태가 뭐냐면, 앞서 이제 이 숫자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앞서 이제 과학자들도 요 숫자를 봤을 거예요. 요런 숫자를 저와 비슷하게 요런 숫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막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숫자가 정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가장 그나마 이제 이 하나의 레퍼런스 가지고 그 레퍼런스로 비롯되는 다른 레퍼런스들을 맞춰서 나간 건데, 그래도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요걸 보고 헤맸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류 활동으로 400억 톤이 증가된 것은 팩트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 태우면서 이제 산소를 290억 톤이나 태운 것도 팩트이고 하기 때문에, 290억 톤이나 태운 것도 팩트, 그런 팩터에 의하면 인간의 활동만 오로지 플러스 알파가 됐다. 자연계는 평형이 맞는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평형이 된다라고 보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 가면. 그래서 자연계는 평형이 맞는데 인간 활동으로 플러스가 됐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유를 공급하면서 다시 그쪽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게 산소를 다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밸런스가 맞아졌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인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감당하기에 그런 어떤 이런 어떤 변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생태계가 지금 풍족하다. 그래서 이 뭐 무슨 어떤 해수면 상승의 위험 문제 생길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수면 상도 제가 데이터 설명드렸죠. 정확하게 그 지하수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크게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만 파면 그 한 분야만 봐요. 한 숫자, 하나의 숫자만. 그리고 그 숫자만 보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다 대충 보더라도 좀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100%. 터지니까. 이게 안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압력이 쌓였기 때문에, 쌓인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지구 내부가 뭐 무슨 몇 억 년 사이에 크게 변했을 리도 없고, 압력은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쓰는 게 빨리빨리 쓰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도 1000ppm까지 써도 온도는 낮아져요. 지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뭐 늘려도 되는데, 굳이 1000ppm까지 안 늘려도 약 500ppm까지만 올려도 사막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막 이산화탄소 농도 보여드렸었죠. 황물질 이산화탄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막이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400 몇십 ppm 그래갖고 농도가 높아 보이지만 얘가 오히려 더 높아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사막은 이게 공기가 상승 기류가 계속 작용해서 이 지표면의 대기 밀도가 약 20%가 낮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근데 이게 0.0425이기 때문에 0.00 몇 퍼센트가 더 높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가 전체적으로 더 낮아요, 여기가.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20%를 더 공급해주면 균일하게 여기 20%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드디어 나무들이 잘 자랄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나 곡물, 작물들이 다 잘 자라겠죠. 그러면은 석유를 공급해서 나오는 물로, 더 남아도는 물로다가 여기다가 물을 공급해주게 되겠죠. 수자원이 풍부해지니까 비도 더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비가 오고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하면서 얘네들이 녹화가 될 거예요. 녹화가 되면 다시 평형이 맞춰집니다.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 써야 되겠죠. 더 많이 뽑았으면 그만큼 전 인류들이 더 풍족하게 석유나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다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대번영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